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이 큰 자리입니다. 각 정당이 내세우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투표임에서는 이들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각 정당의 대표 공약은 무엇이고 그 정당이 20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민중연합당의 정수현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중연합당이 어떤 당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민중연합당은 말 그대로 연합정당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만든 흑수저당, 그리고 농민들이 만든 농민당,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당, 이렇게 세 개의 당이 연합해서 이번 선거에 새롭게 새로운 진보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정당입니다. 네, 그러면 당 형태가 여러 정당들이 모였잖아요. 네. 운영이 잘 되나요? 조금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런 연합정당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실제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유럽의 그런 연합정당을 모델로 시작을 했고요. 각 당마다 당원 숫자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실제 흑수저당이 제일 규모가 작은데 노동자당이 제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대표가 다 각각의 1인 1표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당이 자기 당의 어떤 규칙과 문화와 콘텐츠를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 시스템입니다. 그럼 정 후보께서는 어느 당 출신이세요? 저는 흑수저당. 흑수저당 출신이시군요. 네. 그러면 의사결정도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당원이 몇 명에 관계없이 4명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UN 시스템이라고 보시면은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민중연합당이 창당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원내에 있는 정의당보다 지역구를 더 많이 후보를 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나요? 지금 실제 지역구 후보는 56명 출마하셨고 비례대표 후보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60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실제 저희가 민중연합당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더 이상 이런 국회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맡기고 대리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좀 직접 우리가 한번 정치에 나서보자. 밭 갈던 농민들이 그리고 진짜 알바 전선에 내몰렸던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자라는 그런 열망이 담겨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당원도 3만 명 정도에 달하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원을 모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도당도 한 11개 정도 창당을 하면서 그런 열망과 힘이 모여서 지역구 후보도 좀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에 나가려면 기탁금을 1,5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마련을 하셨어요? 대부분 특히 저희 당이 특징이 20대, 30대 청년 후보들이 많아요. 다른 여타 정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청년 후보들은 다 대부분 빚을 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어렵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께 손을 빌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역에 출마하시는 뭐 농민당이나 노동자당 후보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 후보님은 이제 나이가 50대이신데 부모님께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아니 당이 아직 세간 살림도 없을 텐데 니네 당 이제 막 만든 당일 텐데 좀 안정되면 나가지 뭐더러 지금 나가냐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정당의 이름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심하고 출마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다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이런 방식으로 마련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런 비판이 있어요. 민중연합당의 후보들 중에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있으시다. 그래서 뭐 재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일단 재건이냐라는 말씀에는 정말 아니다. 전혀 아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혀 새로운 정당의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넘어선 새로운 진보정당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할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 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어떤 정치적 배제나 사회적 낙인이나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 11조에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차별과 배제가 없는 열린 정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지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을 찾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심지어 통합진보당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는 얽히는 걸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실제 저는 그걸 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는 몰랐지만 해산 이후에 이 정치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진보 진영과 진보 정치라는 것이 많이 위축됐다 이런 평가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네. 뭐 전교조 역시도 법의 노조 판결을 받았죠. 네. 근데 이런 식의 행태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화살이 더 이상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보 진영에 향해 지금 화살이 쏘아지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실제 지금의 야당 혹은 진보 정당이라고 했던 정의당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축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리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 새 야당 같은 경우에 그것이 선거 판세나 본인들의 표를 얻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는 그걸 뭐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실제 저희가 네. 당을 만드는 과정이 짧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이 모여주셨던 거는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 지금의 국회가 너무나도 우경화되어 있다. 실제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의 열망과 힘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민중연합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실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네. 그리고 뭐 국정교과서, 뭐 위안부 한일합의와 같은 실제 수많은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셨지만 완전 독재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정치 세력,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 깊이 열망과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길을 저희는 걷기 위해서 민중연합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 후보가 지금 비례 1번이시죠? 네. 그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비례대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수저당, 뭐 농민당, 노동자당 이렇게 다 각자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흑수저당에서 제가 단독 출마를 했고요. 비례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됐고 각 당의 대표단들이 우리 당의 이번 총선에서 비례 순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서 청년에게 과감하게 1번을 주셨습니다. 그럼 총 지금 몇 명이 비례대표로 지금 나왔나요? 비례대표는 4분이시고요. 제가 1번이고 2번이 농민 후보, 그리고 3, 4번이 노동자 후보님들이십니다. 그럼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겠네요. 네, 다양해요. 어떻게 제일 나이 많으신 분과 제일 적으신 분은 어떤 분이? 20대부터 50대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당대표분들도 청년 대표는 만 21살, 노동자 대표는 40대, 농민 대표는 60대세요. 네,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두루두루 모여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자, 그러면 공약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민중연합당이 대표적으로 꼽고 있고 내세우고 있는 이번 총선의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실제 지금 이 1%가 독점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청년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해결해야 될 핵심 문제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1순위로 두고 있는 공약은 흑수저 방지법이라는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흑수저 방지법을 위해서 흑수저를 위한 경제 민주화 이렇게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수저 방지법에는 이제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실제 프랑스처럼 등록금을 100만 원으로 상한하자,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취업 즉시 졸업 즉시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수저를 위한 경제민주화에는 실제 지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만 법인세를 정상화해도 300개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세제 수입이 10조 원에 달한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지금까지 재벌에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주어졌던 혜택들 이런 것들 중단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도 경제민주화 내세우고 있잖아요.
차별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방금 그래서 앞에 코멘트를 달았는데 누구를 위한 경제 네. 민주화냐. 저희는 흑수저를 위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김종인 대표는 누구를 위한 경제 민주화 같으세요? 그거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요. 김종인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우클릭이 돼서. 네. 실제로 뭐 노동조합이 그렇게 노동투쟁해서는 경제 발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무성 대표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기존의 정당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중연합당 제외하고 기존의 기성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을 위한 대책들, 뭐 세제 혜택들 이런 걸 분석해 보시면 뭐 만족하고 좋은 총선 공약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요.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각 당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공약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자리 알선 업체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일자리를 알려주는 교육센터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정보가 없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방향이 잘못됐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 70만 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국회에 있으시면서 왜 못 만들었냐.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 만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 재벌 곳간에는 740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이 쌓여있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성 정당들은 청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네요.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적당히 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들러리가 되는 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청년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광진 의원도 그렇고 장하나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도 저는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실제 정치에 뛰어들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번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청년 비례 뭔가 마찰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라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기성 정치는 뭔가 박수 받을 때는 청년들을 앞에 세우고 뭔가 책임져야 될 때는 내다 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왜 민중연합당을 뽑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보시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박근혜 정부 아래서 힘들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어느 정당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하지만 앞으로의 2년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고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해서 힘있게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은 실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맹렬한 심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의 이 19대 국회는 너무나도 우경화되어 있었고 실제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싸울 때 그 누구의 편에서도 정말 필요한 역할을 안 했거든요. 테러 방지법도 필리버스터라는 좋은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맥없이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힘을 믿지 않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그런 힘들을 확인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민중연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민중연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의석수는 몇 석이에요? 저희가 뭐 기대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금 이 국회 안에 새로운 진보 정치의 씨앗을 심자. 이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석이라도 일단 들어가자 이거군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몇 %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한 석이 되려면 3%가 넘어야 돼요. 대략 한 75만 표 정도? 국민들이 좀 많이 좀 나서셔서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희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뭐 어쨌든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거고 이게 계기가 되면 앞으로 민중연합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판세를 보면 사실은 조그만 소수 정당들은 거의 거론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언론들이 대부분 4개 당이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도 거의 안 다뤄지고 국민의당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이미 기성정당, 힘있는 정당만을 다루고 있는 언론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제가 당 대변인 역할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께 이런 소수 정당이 다뤄질 때 꼭 민중연합당도 함께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드리는데 사실 그럼 마이크가 안 주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셨고 청년들이 그래서 직접 정치에 나서고 있는데 막상 정치에 뛰어드니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고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사나 뭐 이렇게 사무실이 있나요? 네네네. 저희 영등포에 있고요. 노동당과 아주 사이좋게 위아래층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지금은 지지도가 더 높은가요? 그거는 저희가 다 여론조사에서 사실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후보도 저희가 더 많이 나왔고 당원도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도 지금 노동자당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차이가 있나요, 두 당이? 실제 조금 정책과 공약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인 큰 방향에선 비슷한데 지금 공약에서 제일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청년들에게 뭐 100만 원 상한제라든지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실업급여, 뭐 근로장려세제 확대, 뭐 주택 바우처 이런 식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자라는 공약이라면 노동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제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공약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민중연합당이 몇 번인지 그리고 이제 그 번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중연합당이 왜 반드시 이번에 한 석이라도 국회에 입성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2016년엔 16번, 기호 16번 정당 투표 번호를 받았고요. 네, 정당 투표 용지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렇죠. 21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중간 언저리에 있는 민중연합당입니다. 저희 당은 이 국민들의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고 힘들었고 아팠던 그런 서름과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 있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힘 있는 국회를 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진보 정치를 올곧게 만들어갈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민중연합당을 꼭 지지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하나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들이잖아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니 관심을 좀 가져야죠. 정치인들은 늘 필요할 때만 손 벌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참 답답한데 어쨌든 정말 꼭 한 분이라도 입성을 하셔서 국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